오, 정말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현원 21명 중 19인 출석으로 재적위원 가반수가 출석하여 회의 개최 인원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두 말씀에 이어 지난 제63차 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 오늘 제64차 회의에는 심의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이후 회의장 앞쪽에서 위원님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과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현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 첫 회의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상임위원님과 김경회 상임위원님께서 임명되셨고 김용 위원님, 박영원 위원님, 반상진 위원님, 이슬기 위원님, 이현 위원님, 전원영 위원님 총 6분이 위촉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하고 시작하죠. 먼저 이광호 상임위원님. 네. 예, 앞으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김경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의 이제 미래를 같이 논의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 정신에 맞춰서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하는데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 의원님. 네, 국교위가 해묵은 과제를 좀 잘 해결하고 또 긴 방향을 세우는 일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원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번 신임위원으로 위촉된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공교육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두루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상진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반상진이라고 합니다. 국교위 위원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법령에 그냥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가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슬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 맡고 있는 이슬기입니다. 저는 과학기술하고 사회관계 연구하는 고등교육의 현장에 있는 학생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인재 같은 그런 사회적인 관심사가 교육의 문제로 호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호출이 어떤 문제 제기나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이현입니다. 나라 전체로 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현안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의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좋은 의논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잘 탄탄하게 새롭게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2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처음으로 21분의 위원님 모두 위촉되셔서 매우 기쁜 날입니다. 교육 현장에 풀지 못한 난제들이 매우 많고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반드시 잘 해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 교육 철학이 이곳에서 활짝 꼽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추천 배경은 다르지만 오직 학생 성장과 교육 발전만을 생각하시고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들께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9일 제60차 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과 국민께 공개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히 KTV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의 논의 과정이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 건은 총 4건의 심의 의결 안건과 한 건의 보고 안건이 상정됩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과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 두 안건은 교육과정 개정 사항입니다. 지난 제63차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드렸고 20일간의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예고 결과와 그간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계획안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하위원회로서 일반 국민 500명으로 구성되는 상시적 대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다음 한 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 방안안입니다. 전문위원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운영 근거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운영 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회의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8일 개최한 제63차 회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의 내용은 제63차 회의록과 개인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후 3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록 및 속기록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기존 발언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단순 오탈자, 법조문 숫자 등의 착오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있으신 경우 의견을 표시하시어 회의 종료 후 자리에 두고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과 속기록 거표지 모두에 각각 없음이라고 기재 부탁드립니다. 네, 간사 보고대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한 이의는 작성하여 자리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사무처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건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안과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안,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운영 계획안,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도 운영 방안 안 등은 모두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제63차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활동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3차 회의와 제24차 회의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그리고 2026년 1월 9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회의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의제를 재구조화하는 방안과 의제별 집필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고교교육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2026년 1월 5일 월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격차와 학교 규모 차이를 고려한 고교 학점제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등교육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26년 1월 8일 목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님별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2026년 1월 7일 수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내신평가 체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인 만큼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과 논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제3차, 제4차, 제5차 회의가 각각 2025년 12월 22일, 2026년 1월 6일, 2026년 1월 13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세 차례의 회의에서는 영유아 교육 분야의 각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문사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26년 1월 9일 금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문사회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정책 의제를 발제를 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재강국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제6차 회의가 2026년 1월 2일, 2026년 1월 14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각각의 회의에서는 인재의 개념과 인재강국의 의미 정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학교 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가 각각 2025년 12월 29일, 2026년 1월 7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법률 등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과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에 대한 활동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보고회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FK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위원장님 취임 이후 100일간의 활동 기록과 앞으로의 국가교육위원회 중점 업무 방향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교육위원장님과 특별위원장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장님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월요일에는 9개 특별위원회의 그 위원장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앞으로의 그 운영 방향과 그리고 현재의 운영 현황에 대한 공유가 있으셨습니다. 2026년 1월 6일에는 3개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장님들과 국가교육위원장님이 함께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활동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강은희 위원님. 네, 활동 각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그 결론적인 부분만 본위원회에 공유하기 전에 좀 되어가는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요. 그때 이제 토론했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에서도 대학 입학 제도라든가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들 뭐 어느 사안 하나 관심 두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긴 네.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결론에 다가가서 우리 본위원회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 좀 시간적으로도 조금 늦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자료에 대한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좀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육청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도 같은 주제하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와 정보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면 그동안의 활동 보고는 이것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안건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 안건인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안을 교육과정 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안건 이해를 돕고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성열관 위원장님, 고교교육특별위원회 유박란 위원장님, 정책연구에 참여하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형미 본부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는 김영진 학교정책관님, 김한승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님, 최현석 고교학점제 지원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교의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 즉 개정을 추진할 때 그 개정의 진행 여부를 의결하고 이후 그 개정의 계획을 의결하여 개발 과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수립 변경안을 의결한 후 고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마련된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안건 보고 드립니다. 배경은 교육과정 개발 전 절차로 실시한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일수 기준 완화는 61차 회의에서 개정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고 62차 회의에서 개정 계획을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개발 착수 후 추진 경과는 유목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라 연구 단계부터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들으며 시안을 개발하였고 전문의와 모니터링단, 고교특위도 자문과 사전 검토의 역할을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간 온라인 공청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3차 회의에서 행정예고안을 보고드린 후 행정예고를 20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부침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안 보고드립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편성 기준의 차항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부칙에 동 개정이 26학년도부터 적용 시행됨을 제시합니다. 16쪽입니다. 권고사항한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안과 함께 전문의, 모니터링단, 고교교육특별위원회, 연구진 논의를 종합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보고 시 함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개정에 따른 권고사항의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교육부가 마련할 학점이수 기준 지침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과목의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며 선택과목의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설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반영하여 설정하되 관련 현행 교육부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 별도 기준 제시도 필요함을 권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실시 중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방식 외에 다양한 이수기의 제공이 필요하며 학업 성취율 미도달 학생, 학점 미이수 학생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도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할 때 학생의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도 횟수, 방식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부침의 행정예고 의견 제출 현황과 검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78건이 제출되었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으로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개정안 개발과 검토,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과 입장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의의 사전 검토,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해 제출된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고교교육특별위원회 자문 내용, 연구 주요 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교육부의 학점이수 기준 관련 교육부 지침도 참고하시도록 드렸습니다. 이제 전문의 등의 검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전문의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 요청이 있으면 사전에 이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대로 저희 전문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학교 현장과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숙고한 결과 이수 기준은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리고 출석률을 기본으로 하되 그러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학업 성취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원칙을 진술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문 의견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예고한 대로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문 검토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공통 과목의 출석률과 성취율을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20페이지 보시면 그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니터링단의 검토 의견은 교육과정 조사 협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조사협력과장입니다. 금요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단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의견에 대해서 지난 제63차 회의에서 단장이 기 보고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좋겠습니다. 자료집 21쪽입니다. 모니터링단 단장은 지난 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단원들 대부분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의 이러한 이안에 대한 의견은 어느 특정 안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없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제3안으로 현행과 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등 모든 과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다과목 지도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 예산 지원 등 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함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교특위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교교육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2쪽입니다. 종합 의견으로는 현행 이수 기준의 그 설정의 방향성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수 기준으로는 출석률과 성취율을 둘 다를 적시하되 성취율의 적용을 유연화한다는 이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권고 1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과목 이수 기준으로 성취율 반영을 지향한다. 공통 과목의 이수 기준으로는 현행과 같이 성취율 반영을 지속하고 그러나 학교 현황, 제반 여건상 당장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으로는 성취율 반영이 무리인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점 이수의 다중 경로 제공, 적절한 전문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성취율 반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로 인해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며 학생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을 통해 책임 교육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책임 교육의 합리적 분담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고교교육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 결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그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 연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현안 분석, 학교 현장의 의견,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의견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대한 교육과정 시안 및 교육부 권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시안 개발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 총론에는 학점 이수 기준 설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침 설정의 근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율 반영 범위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관련된 법령에서 이미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성취율을 제외하는 조치는 법령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되 공통 과목에만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정책 수용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함께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출석률 반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점 배당 기준이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고 있는 바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으며 다만 현행에서 졸업 시점인 3학년 2학기에 3년간의 이수 학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년도별 학점 이수 상황을 확인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해당 시안 결과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유지하되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일관성 및 신뢰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보고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 발언을 듣는 시간인데요. 지난번 회의에서 발언들을 하셨지만 오늘 신임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그 요지만큼은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서 최종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 발언을 신청할 때는 방금 저 교육부 차관님 하시는 것처럼 명피를 세로로 세우면 됩니다. 제가 살펴보고 세우는 순서에 따라서 발언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차관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위원장님. 오늘 이제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그동안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교육부가 기발표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조금 설명드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뭐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한 길지?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디 계십니까? 네. 자료를 배부하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진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 2장짜리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개요와 단계별 이행 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25년 9월 달에 그 학점제 운영과 관련돼서, 고교 학점제 운영과 관련돼서 현장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학생 지원 강화와 또 현장의 수용성 제고,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라는 3가지 방향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생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초중고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습 결손의 누적을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탈을 저희가 12월 달에 임시 개통을 해서 아마 올해 3월부터는 2월부터는 이 부분을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학습 지원 전담 개원을 정원을 한다든지 1대1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등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 교사용 중3 학생 대상 맞춤형 학생 컨설팅 모델을 개발 운영을 해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울러 그와 함께 진로 학업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 학부모들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시도 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와 대상으로 해서 학점제 설명회를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택 과목과 자기의 진로에 대한 그 연계 부분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선택 과목 소개 동영상을 지금 개발 중인데, 그 신학기가 시작되면 전 과목들에 대한 그러한 소개 동영상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이수 지원과 관련해서 온라인 학교에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를 개설을 하고, 실제 이제 저희가 그 학점 이수와 관련된 것들이 출석률 기준이 과목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학점당 1학점당 수업량 16시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10월 달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 관련해서 부담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점검을 했으며, 학생부 기재 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학생부 평가, 수행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수용성 제고입니다. 최소 성취 기준 보장 지도와 관련된 현장의 부담이 많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재성보 시수를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감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한 바 있고요. 그리고 출석률 미도달에 대한 추가 학습은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송보 운영과 관련돼서는 시도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부담과 관련해서 출결 처리 권한을 우리 교과 과목 담당 선생님과 담임교사들에게 동시에 부여를 하였으며, 공통 과목 세특 기재 분량이 많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1000자에서 5000자로 줄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과목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설 과목 등을 중심으로 수업 부담이 있는 과목의 어떤 교과 내용이라든지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도 적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시간표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기반으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 고도화를 추진을 해서 저희가 그 올해 내에 연내에 그러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시도에 고교 학점 지원 센터가 지금 현재 9개가 있는데 그 올해 내에 이러한 부분을 전 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원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언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과목 개설이 어려워서 격차 해소에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26년도에는 그 소규모 언면 지역 학교의 강사 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학교에 대한 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 간 교류를 통해서 교차 수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나이스라든지 나이스 플러스 기능 강화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별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결과와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학점 이수 기준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겠는데, 손덕재 위원님 먼저, 네, 시작하시죠. 예, 발언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예고안을 하고 난 뒤에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울산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의 의견을 내었었고, 또 각 학교에서도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좀 보이지 않아서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 합니다. 사무처장님. 네. 아까 보고를 드린 자료에 저희가 부침 1로 17페이지에 전체 현황을 드렸습니다. 행정예고는 행정청이 전체 의견을 여러 방법으로 안내해서 저희 국교육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고 또 공문 등을 통해서 안내를 드려서 78건의 의견이 행정예고에 대해서 기간 중에 저희 접수가 되었고, 그 내용이 같습니다. 78건의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로 저희가 그 검토 결과를 드렸고요. 아까 그 내용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접수된 내용이 보면은 출석률만을 반영하여 이수 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는 거죠. 78건의 저는 내용이 같았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우리 새로 오신 상임위원 두 분과 또 새로 함께 하게 된 우리 신입 그 국교위원님들 함께 백년 대계를 위해서 현장성 있는 교육 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예, 지난 국교위에서 고교 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행정예고안은 출석률과 학급 성취율 둘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1, 2안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학교 현장도 출석률만 반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의견을 내지 않은 학교도 다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고사항이 들어있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행정예고안에 저도 봤는데요. 하지만 행정예고안에 따르는 권고안의 내용을 교육부 1안인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급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고 또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회의의 장학관님들의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몇몇 장학사님들 거기에서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와 현장과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출석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그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관련 그런
회의에서나 또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라는 어떤 오해가 있어서 저는 그게 아니다. 우리 국교위에 그때 그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권고안의 내용은 지금 15일에 하는 여기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네, 맞습니다. 예. 토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교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고교 학점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권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국교위원으로서 행정 예고안은 그대로 하되 권고안의 내용을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 적용하고 진로 융합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는 권고안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교육 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현장성이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표도 교원 3단체에서 했던 그런 설문조사에 대한 표를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한 25% 정도만 찬성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효과성에 대한 설문도 무려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효과가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교원과 또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 학생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개근을 해도 졸업을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은 지금은 초중고 모두 출석일수로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학업 성취율이 기준으로 들어오면 개근을 해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그리고 민원은 오롯이 학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학교의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세 번째, 효과 없는 채성보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큽니다. 채성보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준비 단계에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유예를 해서 나중에 효과가 있도록 고교학점제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채성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한 뒤에 고등학교에서 채성보를 적용해야 됩니다. 채성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의 미만의 미이수 학생들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99% 대부분의 학생들의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등 파행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 방문했을 때 예방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니까요. 가장 바쁜 3월 달에 미도달 될 만한 학생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미리 너 미도달 좀 될 것 같으니까 예방지도 좀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한테 바로 민원 전화가 왔대요. 우리 애가 왜 거기에 속해야 되냐고. 그런 식의 어떤 민원과 반발에 대한 그런 선생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계시고 실제로 예방지도는 또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니까 그냥 체크리스트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사인받고 그냥 마는 게 예방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없는 예방지도로 예비 낙인 학생을 만드는 구조부터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미도달 학생의 보충지도 또한 형식적으로 한 학기당 한 학점당 3시간만 앉아있으면 이수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더니 EBS 방송 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이거 몇 시간 봐야 되는데 봤니? 예 하면은 통과시켜주는 걸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선생님과 1시간은 대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대면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선생님에 대한 수당 지급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융합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또 고교학점제의 본질을 살리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2015 진로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상대평가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좀 멀어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고요. 고교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것은 조속히 절대평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교특별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이기도 하고요.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현장에서도 찬성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취지의 안전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권고안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키며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도입 취지를 살리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대학교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문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독증 난산으로 인해서 구구단도 못 외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성실하게 졸업을 위해서 선생님들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것을 해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담까지 안게 되면 정말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품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과중한 업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체제를 정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을 잘 쌓아서 한 5, 6년 뒤에 해서 고교학점제가 정말로 아이들이 잘 선택을 해서 기초학력이 잘 키워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교육부 일환인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현장 적합성이 낮고 그 목적인 책임교육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수 기준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과 진로 융합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범희 위원님. 네, 손덕재 위원님이 교원단체의 세 개의 공통된 입장을 잘 정리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을 16쪽에 이렇게 권고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 3월에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성보의 그 학교 자율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포함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3월에 당장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혹시? 직접 운영이 가능한가요,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없다면 저는 3월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다 학교 현장에서 최성보 지도를 온전히 감당해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혼란으로 작용이 될 텐데 최성보라는 것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반에 1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지도의 문턱을 계속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선생님이 어떤 방식의 지도를 하든 뭐 자체적으로 지도에 임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유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민원이라든지 지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애를 쓰셨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설 과목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과목 수업 지원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다과목 수업 지원 연수를 하면 연수 부담만 늘어나고요. 그냥 교사를 확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공통과목의 학업 성취율만 반영하는 것이 안 된다면 말씀처럼 이제 기초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유예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위원관에 직접 질문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 답변 의사를 물어서 응하시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원욱 위원님, 그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3월달 준비 정도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거 위원장 이범희 위원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16쪽에 고교학점제 관련 후속 조치에 그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네. 그 미도달 미이수 학생에 대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 온라인 학교 등 포함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행 시점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직접 운영한다라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17개 시도 전체에 온라인 학교를 지금 다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연치현 위원님. 예, 먼저 일한 이안을 놓고 토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 저희 학부모들은 2018년 19년
고교 학점제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고요. 취지와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선생님들이 어려움만 말씀하셨는데 말할 수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 점이 사실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이런 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논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려면 도입 취지나 본질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과목 미수가 일단 있을 것이고 과목 미수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을 5교시에서 3교시로 줄이면 고교 학점제를 하는 이유, 최성보를 남겨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고교 학점제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굳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안 보면 온라인 학교에 기본 수학 영어를 넣겠다고 하는데 또 최은혁 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공통 과목인지 선택 과목인지 사실 기초학력 보완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최종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또 오늘 주신 안 보면 진로 학습 설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 필요성이 지금 이게 이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상담 교사가 필요하고 컨설팅 모델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교육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사교육 시장 보시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학생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수업이 벌써 개설되고 있고 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교 학점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고교 학점제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위에 저희 학부모들이 고교 학점제의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심지어 1인 시위도 정부 청사 앞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 학생을 또 보호하고 교육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를 이대로 1안, 2안 정도에서 미봉책으로 땜질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회의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4만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어떤 목적성 없이 일단 땜질 처방으로 고교 학점제를 남겨놓는 형태는 계속 학생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향후 고교에 입학할 학부모들 지금 고등학생들 말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야 되는 학부모들로서는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교육을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상입니다. 네, 장신호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장신호입니다. 예, 저는 먼저 지난 63차 회의 때 고교 학점제 운영 개선에 대해서 좀 여러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지난 63차 회의 때 건의드렸던 부분이 또 반영된 부분이 또 잘 마련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과 우리 김영진 국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12월에도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신임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더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고교 학점제가 잘 운영이 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잘 다져지려면 지난번에 저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기초학력을 그때서야 챙기는 것이 매우 선생님들에게는 큰 어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살피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미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학력을 준비를 시키고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김영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전담 교원을 증원해서 배치하겠다는 그 계획에 제가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신 자료의 이쪽인데요.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사와 강사의 인력을 확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선생님의 역할과 선생님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선생님은 일단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학생들의 발달 단계도 이해하고 학생들의 심리, 정서, 인지 단계를 이해하려면 선생님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전임 교원을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야 기초학력의 학습 교선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은 학교는 강사를 채용하고 작은 학교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학생들을 기초학력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은 사실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책을 잘 준비를 해주시는 김에 좀 교사 전문성,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교원을 잘 좀 임용하셔서 기초학력의 지원을 해주시기를 우리 김영진 국장님께도 차관님께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박영원 의원님. 네, 박영환입니다. 혹시 그 차관님께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하시죠. 네, 그 교육부에서 발표하셨던 아까 저기 도움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자료에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지원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차관님이나 뭐 국장님이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국장님이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규 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고 규모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지원 대책이 또 좀 나올 거니까 오늘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교원 확보 부분,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하고요. 또 그러지 않는 힘든 그런 경우에는 또 교원 자격증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아주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일반적인 또 강사나 이런 것들을 또 채용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법령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고자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오늘 결정 방향을 정할 때 그 답변 내용을 100% 신뢰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답변 내용이 아주 비중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기 제가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영환 의원님 말씀하지 안 마셨기 때문에 계속. 네. 네,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게 지금 학교 현장을 진짜 모르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한 예로 뭐 충남에 뭐 어떤 작은 시군이나 이렇게 좀 가면,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교원 자격증 있는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퇴직한 교원들을, 퇴직이 3월 1일자인데 퇴직하자마자 바로 기간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단히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학교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법을 문구로 쓴 것이지 실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이렇게 문구로 나와서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 학교 안에서는 결국은 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 혼란들을
결국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고교 학점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점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선택형 교육과정을 극대화시킨 것이 지금 대단히 우려스러웠는데 그 우려가 지금 이 계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게 되면 다교과 다학년 지도가 불가피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작은 시군 간, 그러니까 지역 간의 도농 간의 격차가 불보듯 뻔한 것이 지금 이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의 그 결과물인데 지금 이 교육부의 이 계획 자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좀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손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좀 담았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말씀드리면 이 최성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학점을 이수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학업 성취를 반영하는 것은 형식화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온라인으로 100%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 사태 때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 학교들을 많이 운영했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 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 교사들은 100이면 100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우려들을 충분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그 형식화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도 이미 사실은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때부터 학력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6학년 돼서도 덧셈 빼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심층적인 학문을 다룰 때 학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격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충 지도를 통해서 5학점을 5시수, 그러니까 1시수당 5시간을 3시간으로 줄인다 한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줄어들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도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이 학교 현장에는 대단히 큰 파급이 올 것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사교육 팽창도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연수 운영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다과목 해야 되는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원 대책도 학교 현장은 지금 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수업 실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다과목 수업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이 연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대단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제출된 그 수립 변경 안에 한 가지 이상을 반영한다라고 좀 돼 있는 부분은 뭐 두더라도 권고사항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의 교육부에 내리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석률만을 반영할 것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난 회의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고교 학점제를 왜 했는가, 이 근본적인 얘기부터 다시 다 되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우선 이제 가장 쟁점인 게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고교 학점제 특히 운영했던 게 1학년에 해당되는 공통교과 부분입니다. 이 공통교과를 운영했을 때 시도교육청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했던 학생들이 상당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 또 시도교육청 또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미달된 학생들을 보충 지도로 해서 많이 회복되었던 것도 작년 연말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제 학년 말이 마무리되면서 현장은 어렵게 조금 더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의 얘기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부분, 또 실제 이걸 운영하고 총괄 지휘하는 교육감 입장으로서도 교원단체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을 보면 논의하다 보면 항상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접근이 됩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시점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최소 성취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 뭐 한글 미해득이나 그리고 분수가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기초학력이 서서히 미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 책임이 있느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출발선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초등학교에 왔는 그 부분도 우리는 또 원인을 찾으면 찾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태교까지 가야 되나? 예, 이런 상황까지도 너무 극단적인 비교라고 저를 비판하시겠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걸 따져본다면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 시행을 이제 2년차 앞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이제 작년 9월에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3월에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3월에 내어놔도 또 여전히 불편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월에 내놓은 많은 대책들 때문에 국어 공통교과, 국어 1, 국어 2가 합쳐지면서 동일 교과라는 특성을 조금 뒤늦게 인지하면서 학년 말에 생기부 500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과의 단일성을 교육부도 조금 촘촘하게 정리를 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빨리 착오 부분을 정리해 준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창체 부분도 이수 기준을 시수로만 출석으로만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방지도 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듯이 예방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예방지도를 교과에 대한 체크리스트만 해서 예방지도를 했다. 이게 형식적이다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지도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의 학습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게 분명히 있어야 예방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별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했는 걸 예방지도 했다고 하는 거는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좀 더 노력해서 예방지도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저희 교육청은 예방지도의 수준과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지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최소 성취 수준이 미달되는 수준을 예측해서 기초학습을 좀 더 보완해 주는 거는 정말 본질적인 입장에서 저희도 개선해야 되고 현장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초중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어서 그때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봤을 때 고교 학점제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학년간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격차가 또 벌어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이고 또 실제 교원들이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예방지조나 최소 최소 성취 보장이 안 된 학생들을 추가 보충 지도를 할 때 기초학력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최소 성취 보장을 지도할 때도 저는 선생님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면 지도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부가 추가 추경을 마련하든지, 제가 봤을 때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도 그런 상간벽지나 이런 소규모 학교에는 원래 예산을 조금 더 강력시 단위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더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그 관점과 아예 최소 성취 수준을 빼버리는 관점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정말 지난 한 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수차례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제대로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생전 처음 느꼈다,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게 최소 성취 수준이 아니라 출결을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아예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면 마지막 최소 성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의 100% 가까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도 기초학력 미달이 되었을 때 아무도 기초학력 미달 지도를 하면 학부모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못 받은 아이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 챙기려고 하니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 교과도 아니고 공동 교과에서 선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챙겨보고자 하는 그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은 교육 현장이나 저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도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서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할 것이냐, 이게 너무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교육 기회를 제때 수행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물이 흐르듯이 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서 두 번째,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올해 2학년에 지나가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최소 성취 보장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대입과 아니면 다른 진로를 가는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고교학점제를 제거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상존한다고, 병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좀 더 노력하고, 저희는 찾아가는 진로 진학 컨설팅까지 학교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성취 보장도 정말 안 되면
최소 성취 보장을 해주는 지원단을 학교로 보내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상황의 차이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를 많은 현장의 교원들이 환영했는 게 절대평가의 도입이었습니다. 저도 100번 찬성합니다만 절대평가를 했을 때 진로 선택에 우리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ABC 3등급으로만 하는데도 부풀리기가 많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평가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평가가 정말 부풀리기 없이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이게 균형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이 이어지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조금 개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으로 논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제도가 작년 시작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고, 저는 현장 교원단체들이 말한 현장의 어려움이 제가 확인한 걸로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선 보완이 가능하냐가 핵심적인 논의 내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단체 쪽에서는 여전히 이 개선 보완이라는 것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고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한 것이 아니다는 그런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개선 보완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내가 좀 단순하게 정리했지만, 이 과연 개선 보완해서 갈 수 있느냐,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개선 보완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용 위원님. 네. 예, 김용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참가해서 여러 번 논의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어됩니다만, 오늘 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선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압력으로 적지 않은 학교가 주로 이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평판이 높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반면에 학교 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은 출석하는 것만으로 졸업으로 인정이 되고 학교 문을 나섰는데, 과연 그 아이들한테 졸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아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문제 의식이 이제 이 제도를 탄생시킨 큰 배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 있는데, 국가 수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잘 발을 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땐 우리 국교위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수립 변경안하고 권고와 관련한 교육부 지침과 관련한 권고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을 좀 바꿔보자, 변화해보자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변경하지 않고 종래와 같이 출석률만으로 이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뭘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건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여기 권고사항에 있는 것처럼 학업 성취율을 공통 과목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제안된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을 쭉 보면 교육부나 주로 교육청이겠죠. 교육청에서 학교에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온라인 학교 운영하는 거, 이것 정도인데,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그 학생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권고할 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일정하게 학교의 지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금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 권고사항 안에 포함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존 위원님들도 계시고 신입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되게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나올 만한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들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현재 놓여 있는 이 제도와 학교 현장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결정의 방향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면 좋겠고, 나오지 않은 견해들도 밝혀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추려서 말씀하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발언 안 한 분들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 최은옥 의원님과 장신호 의원님 좀 오래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까? 네.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좀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그 기초학습과 기초학력을 다지는 부분이 그렇게 그 임시적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제대로 학교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기초학력을 좀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임시적으로 제가 아까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교원을 채용을 해서 제대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교육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를 쓴다거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임시 교사를 쓴다고 해서 그걸 미봉책으로 임시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기초학력이 한두 달 사이에 임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육부에서 또 행정안전부와 정부와 좀 잘 긴밀하게 말씀하셔서 네. 정말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좀 정규 교원을 채용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좀 그 기간을 가지고 좀 교육을 또 잘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사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김건희 의원님. 네. 네, 사실 학생들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그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라 하면은 여기서 뭐 회의 끝날 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최성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4학점짜리 과목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학점당 3시수니까 최성보 12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성보의 이수 기준은 무엇일까요? 출석률 3분의 2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8시간 여기서 출석을 하면은 최성보 이수한 걸로 간주가 돼서 그 과목 이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성보에 해당하는 이 하위 40%의 학업 성취율 달성한 친구들은 과연 이 보충 지도를 들었을 때 최소 성취 기준에 올라가는 학업 성취율을 보일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은 평가를 도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선생님들의 그 정성과 열이 아니면은 그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강은희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당과 보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초학력 보장 지도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좀 다르게 지급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수당이 그래도 방과후 학교, 방과후 지도 진행하는 거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한 학교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지급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료로 이제 최성보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최성보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은 확실하게 수당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신 위원장님도 계시고 차관님도 계시는데, 그런 여기 이제 권고사항이 있는 것처럼 참여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확약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거 권고사항에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교원 규모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고교학점제 자체에 발생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최성보만 해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교원 규모를 줄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교원 수도 줄이고 교육 예산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고교학점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좀 소상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이 권고사항이 안건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최은옥 의원님 발언하실 때 방금 김건희 의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고사항을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의 시행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오늘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위원회는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현 의원님, 문제 있습니다. 네. 예, 이 의원입니다. 작년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 8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미수 문제고, 두 번째가 최성보 문제죠. 둘은 연관되어 있지만 미수하고 최성보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수는 학점이수 기준에서 발생하는 기준의 문제고요. 최성보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 지도를 할 것인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문제이니까 서로 다른 문제인데, 어쨌거나 미수 문제, 최성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과목 선택의 폭이 늘어나니까 선생님들의 다과목 부담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로 관련된 선택이 어렵다는 문제가 고충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지역 간의 학교 간의 선택 과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교육적 격차가 심해지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 예를 들면 우리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면 특목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의 비중이 17%밖에 안 됩니다. 일반고가 문제인 거죠. 일반고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르면 52%가 선택입니다. 이렇게 되니 일반고에서 보편적인 교육과정이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늘어나서 선생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학급이 해체되면서 아이들 교우관계 형성도 어려워지고 생활지도도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올라온 교육과정의 수립 변경 안의 내용이 지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성보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 정도지만 부분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고, 이 대답으로 다과목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교사들의 고충, 계속 교원 수급을 늘려달라는 것에 관한 대답으로도 사실 충분치 못한 것 같고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로 선택 관련된 과목 부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통에 대해서도 지금만으로는 대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역적 격차나 학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냐?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한 지난 전차 회의록을 보니까 오늘 나왔던 문제 제기를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김성천 선생님 또 연치현 위원님께서는 졸속 수준의 미봉적인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던 걸 제가 봤고요. 강은희 위원님하고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그 얘기에 동의하시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면서 그러나 일단 학교 현장의 안정성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1단계 현장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하고 추후에 좀 더 깊이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들 하자 이런 발언하신 거로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온 안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을 해주지 못하면 그러면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가야 되는데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가면은 미수 기준 그대로 다 갑니다. 출석률과 학업 성취 기준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최성모는 학교 책임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결정을 못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충분치 못하고 미흡한 측면이 많지만 현재 수준에서 우선 우리가 1단계 시급하게 우선 문제를 봉합시킨다는 차원에서 교육부 요청에 대한 국가교원의 답을 오늘 결정하고 동시에 이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국가교원의 본회의 차원에서 올 1학기 동안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7월 달 정도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준비하겠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의안에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에 소위원회를 두는 게 어떠냐 이런 의안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소위원회 첫 번째 소위원회로 고교학점제 종합적 대책을 위한 소위원회를 위원회 산하에 두는 걸 또 의결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위원님 말씀은 일단 현재 안정성 차원에서 일단 제안된 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미흡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완책을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논의고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오늘 결정을 하면 좋겠다. 결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판단에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김주성 위원님. 네. 학점제, 고교 학점제 문제는 교육적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 교육 가치에 대한 그 부인은 뭐 우리 교사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안은 두 가지로 제가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지금 수준에서 이거를 강행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강행을 할 것이냐, 해나갈 것이냐, 이 준비된 권고사항까지 합쳐서 아니면 이걸 유예를 해야 될 것이냐, 두 교사 그 정책을 시행할 당사자들은 지금 유예 기간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교육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보완해서 나가자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을 성공을 시키려면 결국 이 현장에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 논의는
지금 권고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서 현장의 요구 사항이 더 있으면 그걸 들어주면서 이거를 종합해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우리 이보미 의원님이나 우리 손 의원님이 그 현장에 계시니까 이분들이 더 요구할 사항, 여기에서 더 요구할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과연 이걸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오늘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래 기다린 의원이 최은옥 의원님이신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발언 내용 중에서 교육부 측의 어떤 준비 정도나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수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교육부에 많은 짐이 가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최은옥 의원님께서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이제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린 이 내용은 고교학점제 관련된 거에 국한해서 우선은 자료에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교에 넘어오기 이전에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 그것이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하는 것을 저희가 국정과제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정책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준다든지 책임 교사제를 하는 그런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역점을 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연치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 영어, 기초 수학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초중고에서 저희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흡한 채로 고교에 올라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고교 영어, 고교 수학 이것을 이수하기가 굉장히 좀 버거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초 영어, 기초 수학 이런 과목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강사는 사실 전문성 있는 교원을 배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선은 좀 임시방편일 수는 있지만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냥 이거는 탁상공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자료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오늘 위원회 안으로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원 문제는 저희가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저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제 교육계에 계신 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 외에서는 교원 정원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또 압력이 많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7월에 왔는데 굉장히 교원 정원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2026년도에 교원이. 그렇지만 그 대세가 있음에도 제가 교원 학점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교원 정원이 필요하다 해서 행안부랑 협의를 하고 또 교육감님들도 노력을 해주셔서 한 700여 명 넘는 교원 정원을 별도 확보해서 이 고교 학점제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지금 아직도 발언 안 하신 의원들이 계시고요. 발언하실 것이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지금 발언을 안 하셨거든요. 위원님은 한 번 하셨죠. 윤건영 의원이 아직 안 하셨죠. 예,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예. 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정책 설계가 시작된 게 6년 전에 했죠. 사실은 이렇게 여전히 이런 내용들이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부분은 교육부에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국교에서 이 의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느냐, 폐기시키느냐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원회 이런 거버넌스 그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이 공고사항에 대해서 아까 손덕재 위원이라든지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 이게 이제 출석률하고 학업 성취를 동시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교육부의 공고사항은 진행을 하되 이게 교육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고 했고 또 국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상시 점검 체제를 통해서 이 오늘 이런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의제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적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회의록에 남기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조밀하게 모니터링 해보자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적시해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윤건영 위원님. 먼저. 그렇습니까? 네, 이슬기 의원이 먼저. 네, 이슬기 위원님. 네, 저는 개별적인 그 정책안에 대한 말씀보다는 조금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논의를 할 때 학생이나 교원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맞춤형과 선택형 교육이라는 그 전제 자체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학생 개개인이 모두 만족할 정도로 맞춤과 선택을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인지, 교육은 개별의 성장 이상으로 사회적인 역할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최성보라는 단어 자체도 학생이 어떤 정도로 성장을 하고 그것을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방점이지 어떤 수준을 그어놓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역할로 포탈을 만든다던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던가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학생과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할 것인가,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이 제도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잠깐만. 네, 지금부터는 발언을 이제 좀, 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1안과 2안을 냈는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1안에 대한 내용만 알고 이것이 교육부에서 하나만 낸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1안과 2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조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더 빠른. 이 안의 요지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 2안이었습니다. 교육부 2안이었는데 우리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트랙을 4개를 개설해서 진행한 결과 그 1안에 가까운 내용이 되었고, 그다음 거기다가 단순히 1안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충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라서 우리가 논의에 붙일 때는 이제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의견을 모은 안을 지금 올린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말씀드리기가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걸 고시성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그 현장의 선생님들을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근본적인 방향으로 다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년 동안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다 500자를 적어놨던 것도 작년 2학기 250자를 줄여서 다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제시되어 있는 이 상태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검토를 하려면 고시 전에 이런 얘기가 돼서 그 고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근본적인 얘기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유보 얘기하시고 지금 초중 등에서 그 기초 소양을 강화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그 얘기는 오늘의 우리가 논의한 이 본질과는 조금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차례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는 이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부가 일환으로 됐을 때 이 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학교 교육안 추진, 강사 채용, 예산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의결하고 나면 바로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수 있는 그 검토 자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상태에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이게 이제 추진이 돼도 이게 예고됐던 여러 가지 내용의 상황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5시간을 3시간을 줄였다고 또 학생들의 예방지도, 보충지도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이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현장의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그 문제를 부담은 줄일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일환으로 해가지고 나왔을 때 저는 교육부에서 바로 여기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준비해 집사하는 내용이 오늘 아니면 내일 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좀 이따 하시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 정도 준비가 되고 그런 정도 얘기가 되면 우리가 고민해보자 하는 걸 하는데 제 입장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이게 출석률만 가지고 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은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일환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일환으로 갔을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건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 아까 이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더 검토해야 되고 사실 거기엔 저도 제가 이제 교육감 돼서 지금 3년 반 됐습니다만 저도 책임 있는 것이 이게 7년 됐다고 그러는데 전 작년 8월에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이 얘기를 꺼내서 궁금해 물어보다가 2시간 반 동안 논쟁을 하고 제가 돌아와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쭉 추적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7년 동안 계속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계속 일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얘기에 대해서 계속 교육부에서 아니면 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보완책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듣고 그냥 그 대안을 제시 않고 전면 시행을 한 게 이게 사단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절대기준 만약에 평가로 바뀐다 그러면 논서대로 간다 그러면
이미 그 제도가 바뀌기 전에 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절대평가를 갔을 때, 논술을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선제적으로 그런 제도의 변화가 전제가 될 때 꼭 필수적인 것은 사전에 조건을 갖추고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는 걸 보면 개혁해놓고 문제가 발생해 거기에 대책을 제시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고객점제가 제대로 가려면 우선 안 되던 몇 년의 절대평가로 가겠다. 그러면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 이걸 보여줘야 이 고객점제의 취지가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만 끌고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위원님. 순간순간 여기서 지금 너무 부족해서 뭐 차관님이 지금 답변하신다니까 좀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뜻이 잘 전달된 것 같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은옥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직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오봉 의원님과 유민봉 의원님 두 분 안 하셨는데요. 양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현장의 걱정을 충분히 사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들어봤는데, 사실 대학도 똑같은 지금 입장 같습니다. AI, 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그 다음 온라인 교육도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사실 이런 변화에 지금 대학도 굉장한 혁신을 지금 하고 있고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고요. 교육부가 그런 지금 고민의 흔적으로 일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권고안이 이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한 많은 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학업 성취율을 반영을 공통 과목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걸 시행하면서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지금 온라인 교육이나 이 AI 교육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학도 온라인으로 석박사도 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학만 우리 한국과 교육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전 세계가 다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 시스템을 안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지금 실정의 대학도 있고, 그런데 대학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안 변하고 대학에 그대로 와서 이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교육부가 낸 안을 일단은 시행하면서 또 적응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갖추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도 제가 지금 이 정시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사전 교육에 들어갑니다. 수준별 학습을 해서 수학, 물리, 화학 이 분야의 사전 교육의 온라인 교육으로 저희가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이 참여율도 높고요. 그래서 이 굉장한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우리가 사전 온라인 교육도 있고 방학 때 또 온라인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학습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레벨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전면 대학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업 성취율이라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 온라인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생각하기에 그냥 25분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5분 강의하고 그 학생이 어떤 책을 읽고 또 어떤 그런 걸 거치게 한 다음에 다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이게 진행하고 이런 다양한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온라인 교육이 좋게 지금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권고안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유민봉 의원님 발언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종합 정리해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